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재고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입니다. 저희 좀 있으면 이제 다시 내신으로 개강을 하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준비들을 하는지 그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1학년 애들 그동안 1년 동안 잘 따라와줬고 이제 성적도 이제 잘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세가 안 잡혔던 아이들이 저하고 수업을 해가면서 이제 자세가 잡히고,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알아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는 고등학교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내용들과 그다음에 시험도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정수가 고2다 제가 말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 이제 시험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요거는 1년 동안 달려왔잖아요.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 문학하고 독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문학이고 2학기는 독서인데, 여기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문학까지는 저희 1학년 때부터 쭉 계속 해왔던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독서는 그냥 비문학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와, 그러면 독서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방학 때 막 독서 수업, 막 이렇게 비문학 수업 이렇게 들었던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비문학이 어려우니까 그 수업을 듣는 게 나쁘다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냥 이거는 내신이에요. 그래서 저 생각은 그냥 내신은 내신답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독서를 뭐 비문학 독해법 이런 거 들으면 좋겠지만, 그걸 들었다고 해서 얘가 잘 나온다, 그거는 좀 별개예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루는 수업들이 그냥 그대로 다 수능으로 연계해요. 그래서 그 양재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하고 수능이 굉장히 이렇게 갭이 크다 그런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신 준비했던 1학년 때 2학년 때 내신 준비했던 게 그대로 가는데, 독서 지문은 좀 달라요. 요거는 교과서에서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교과서에서 들어오는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에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모의고사 기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양재고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학교는 요게 뭐 수능 기출, 그 다음에 고3 애들 평가원 기출 해가지고 좀 많이 알려진, 그냥 저희가 이렇게 뭐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막 이런 것들을 쓰신다라면, 양재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몇 년도 어디에 있는 거냐라고 해가지고 막, 저도 자료가 많은 편인데도 한참을 찾아내야지 이제 그 자료들이 있고, 그건 보면 옛날 지문이에요. 옛날 지문, 막 옛날에 뭐 저희 이게 몇 년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가져다가 막 여기저기 있는 거 가져다가 각 파트를 섞어가지고 내시는데, 해가 갈수록 얘네가 독서를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되잖아요. 이제 고3 애들, 지금 현재 올라간 고3 애들 그 전에부터 한 거니까 2년 차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문제가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전에 원년에 시작할 때는 비문학 지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점점점 지문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기서가 아이들이 많이 고전을 하게 되죠. 근데 2학년 때 문학도 만만치는 않다고 보셔야 돼요. 3학년 때는 저희가 언매와 화작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하나로 몰아주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선택을 해라 할 때는, 자, 요게 이제 수시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머릿수가 많은 곳으로, 나는 당연히 수능에서 언매를 볼 거지만, 언매를 봐야 되잖아요. 언매를 볼 거지만, 내신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 선택이 많은 곳으로 가서 그걸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애들이 언매를 해요. 자, 문학 내신인데요. 자, 보시면 선택형이 23문제, 그다음에 서답형이 5문제면 그렇게 문제수는 많지 않잖아요. 저희 1학년 때에 비해서도 더 적은 건데, 자, 그래서 객관식이 70점, 서답형이 이제 30점으로 들어가는데, 시험 범위는 보시면 그냥 문학의 전범위가 골고루 섞여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네 교과서 지문을 기본으로 하세요. 근데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 작품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요 겨울방학 시즌에 아이들 수업 진행하면서, 자, 너네 작품에, 니네 교과서에 이런 게 들어오는데, 김수영의 작품 막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몇 수십 번을 설명을 해줘도 애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외워서 시험 볼 정도거든요. 그런 작품들이 이제 교과서와 외부 작품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문제 유형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모두 고르시오예요. 이거 저희 1학년 때부터도 모두 고르시오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요걸로 등급 결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2학년 때는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이 모두 고르시오로 아주 다수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에는 2개짜리도 있지만 당연히 3개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3개짜리가 만약에 2개다, 그럼 그게 킬러 문항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서술형은 모두 문장 완결형이에요. 그래서 저희 1학년 때부터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양재고는 좀 서술형이 좀 까다로운 학교라서 2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출제 경향 분석 보시면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되게 열심히 가르치시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도 양재고 국어 선생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프린트가 많이 들어와요. 1학년 때는 교과서 내용을 정리한 프린트라면 2학년 때는 이 프린트로 추가 작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에서 교과서 작품 한 4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프린트는 그거의 배예요. 그래서 작품이 프린트로 굉장히 작품이 많이 반영이 되고요. 그걸 총 집합을 해보면 교과서만 보시면 안 되잖아요. 교과서에 프린트 작품까지 하면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품 수가 거의 25개에서 30개인데 엄청 많은 편이에요. 이 주변 학교에서도 이 정도를 다루는 학교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학교들에서 많이 한다 그러면 10작품 정도, 한 12작품 정도 이랬는데 양재고는 예전부터도 문항수, 그 작품 수가 많은 학교예요. 그래서 준비할 게 굉장히 많죠. 그러면 기본으로 들어오는 게 이 정도인데 만약에 25개라고 친다라면 제가 준비해 주는 건 이거의 배겠죠. 50개 이상을 해요. 왜냐하면 외부 작품까지 해야 되니까요. 그물짜기까지.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 프린트가 외부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 외부 작품에 또 외부 작품이 나와요. 그것까지 풀어내야 1등급이에요. 얘네는 항상 그랬거든요. 자, 보기 유형 문제의 외부 작품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2-3개인데 2학년이지만 요거를 못 보고 가잖아요. 못 본 상태에서 이제 풀어야 되면 그건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가 여기까지 다 잡아내려고 아주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든데 여기까지 해줘야 애들이 100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촘촘하게 그물짜기를 해갖고 볼 수 있는 작품들, 그래서 네가 안 본 작품이 안 나오게 해줄게 라고 하고서는 거기까지 다 짜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모두 고르시오가 문항 다수 출제 요거 등급 결정이고요. 서술형 다 완결형이에요. 저희 1학년 때도 맨날 문장 완결형인데 거기에 1학년 때보다 더 까다로워지는 건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의 조건이 뭐 2개였다면 3개, 4개까지 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완결형으로 풀어 써야 합니다. 문제 예시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 보시기에도 저희 학생이 풀어온 문제들인데 그 시험지예요. 그런데 보시기에도 굉장히 지저분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세요. 알지만 이렇게 적어가면서 풀었잖아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막 X 표시 해가면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다 읽고 나서 정답을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을 해요. 이 정도는 돼야지 100점이다. 근데 거의 하얀 면이 많을수록 등급이 낮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학년 때도 제가 계속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요구했던 거, 연습시키는 거, 숙제 검사하면서 막 뭐라고 잔소리하는 게 바로 요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지가 이 정도는 나와줘야 100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기, 그 다음에 작품이 지금 지문에 보셔도 가나 다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거, 보기 보세요. 이 서술형인데 보기 1과 보기 2 해가지고 보기에 보도 듣도 못한 아이들 외부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서술하시오예요. 만약에 이 작품이 굉장히 어려운 작품인데 이거를 모르고 한 번도 안 보고 갔다라면 얘네는 이거 손도 못 대요. 여기까지 싹 다 제가 적중을 해서 아이들 그물짜기 해서 적중해 갖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외부 작품이 들어오는데 제가 안 해준 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저희 자존심이기 때문에 저는 외부 작품까지도 내가 다 찝어준 거에서 들어와 라고 하고 아이들한테 이것까지 다 하고 가라 라고 하거든요. 그게 맞아요. 거기까지 항상 적중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믿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인데요. 일단은 보기가 굉장히 많고, 보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막 비교해라 이런 거 들어오고요. 네. 네, 잠시만요. 꼬여버렸네요. 네. 그래서 문제 예시들인데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양재고는 좀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주 선택지가 너무나 꼼꼼하고 이런 것들이 2학년 때는 좀 더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건 독서예요. 저희 2학기에 이제 독서가 들어가잖아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이 24문항, 그다음에 서답형이 5문항 해가지고 점수가 좀 아주 잘게 쪼개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64점, 36점인데 여기서 서답형 이게 36점이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점수거든요. 교과서는 5지문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외부 지문 들어오는데 외부 지문이 이게 독서다 보니까 독서가 비문학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문학도 있거든. 교과서 자체에 문학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올 때 비문학 지문에다 문학도 같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랜덤인데 선생님마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문학이 주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전에는 범위를 비공개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들어올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학에서 외부 작품을 말 안 내고 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비문학 지문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 비문학에 연계된 개념이 나와요. 그럼 거기까지는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원년에는 그 독서 원년에는 정말 3분의 1만 알려주시고 나머지를 범위를 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내신은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웬만큼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수시로 2학년 그 내신까지 다 챙기는 애들은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수시로 뭐 스카이, 그다음에 의대, 양재고에선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저희 반에 다 들어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 공개가 안 된다? 근데 걔네가 만약에 들어가서 다른 과목 다 되는데 국어 때문에 정말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온 지문을 푸는 거는 모의고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신은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제가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래서 공개를 해달라 지문,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범위가 공개가 돼야죠. 해서 그때는 이제 공개를 하셔서 저희가 범위를 받아서 저희가 완벽하게 대비를 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웬만큼 거의 한 80% 정도는 공개를 하세요. 공개를 하시는데 나머지 20%는 어떤 경우냐면 올해 뭐 고3 애들 수투계 또는 뭐 모의평가에 뭐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들어가. 그럼 거기만 내시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개념 있잖아요. 그 개념과 관련된 다른 외부 작품이 보기로 들어와요. 근데 보기가 이만해요. 그거 안 보고 들어가면 그거 읽다가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자, 기본 작품을 먼저 빼요. 개념을 쫙 빼주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거의 외부 작품. 이 개념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만큼 범위를 넓혀고 풀려요. 그래서 지문을 계속 풀리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선생님 뭐 여기까지 하다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선생님이 맞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와 선생님이 이번에는 몇 개 적중할까 막 이런 것들을 자기네끼리 내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외부 작품 준 거 중에서 거의 지문이 똑같이 들어오거든요. 똑같이 들어오고 문제만 약간 변형해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많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거 선생님이 내시는 거 다 섭렵해서 다 가지고 있고 너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해. 그래서 풀어 숙제 내주는 거 하면 다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거든요. 다 믿고 하죠. 그럼 100점이에요. 문제 유형은 완벽한 지문 암기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아예 머릿속에 암기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미친 짓 아니에요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독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알면서도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암기하고 지문을 읽지 않고 킵한 다음에 문제 먼저 풀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서술형은 서답식이고 완벽한 문장형, 이것도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독서 출제 경향을 보시면 교과서 시험 범위는 넓지 않아요. 교과서는 아주 한 3지문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외부 작품이 비공개 지문이 나오니까 독해력과 시간 조절이 필수다. 그래서 이 시간 조절 때문에 시간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정확하게 나올 거라는 지문은 7개가 됐든 8개가 됐든 다 외우게. 어떻게 외우게 하냐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다 외우고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자, 보기 유형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술형 모두 완결형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에 대해서 대비가 합니다. 자, 요거 문제 예시예요. 비문학 지문 들어온 건데 요거는 기출문제 지문이 그대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보기를 달아서 여기서 이제 변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변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비문학 그 지문을 모르고 거기에서 그 모의고사 풀듯이 읽으면서 푼다, 이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시간.
항상 시간이에요. 입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 내에 얼마나 큰 효과를 얻어낼 것이냐. 저희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에 100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내신 수업인데 그 방법을 알고 양재고에선 선배들이 인정을 했고 진경쌤 수업은 좋아 라고 이제 부모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시고 하거든요. 그 비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정리본이 나가요. 저희 여자애들은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잘하지만 그 외에 많은 남자애들이 이제 정리를 못할 뿐더러 정리본이 나가는 이유는 각 반마다 선생님들이 다르게 설명을 하세요. 똑같은 작품을 놓고. 그래서 그걸 다 수집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정리본이 나갑니다. 계속 수정돼서 업그레이드돼서 나가겠죠. 그래서 파이널 때 저희가 보는 정리본은요, 모든 반에게 다 정리가 된 완벽한 완결된 형태예요. 그 전까지 계속 정리본이 나갈 겁니다. 자, OX 테스트고요. 요거는 문학에서, 근데 비문학에서 다 제가 쓰는 방법인데 그 전주에 1학년 때 저랑 했던 녀석들은 알 거예요. 이 OX의 지옥. 근데 이게 그만큼 좋다는 거 알아서 막 끙끙거리면서 욕하면서도 해요. 왜냐면 이게 그만큼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숙제해온 거 선택지 5개를 다 선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1, 2, 3, 4, 5번. 니네 객관식이니까 찍은 거 저거 용납이 안 되거든요. 답은 맞았지만 밑에 선지를 안 읽거든요. 하지만 내신은 그것까지 다 섭렵을 해야 돼요. 정답도 알고 오답도 어떻게 나올지 알아야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100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택지 5개를 다 OX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요거는 문법은 안 들어오죠. 2학년 때 문학과 독서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 정리 자료. 같아요. 1학년 때도 저희가 빈칸 뚫어가지고 했거든요. 2학년 때 문학은 훨씬 더 1학년 때보다 2배가 어려워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고 정확한 개념으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핵심 정리 빈칸 뚫어서 빈칸 채우는 거 제가 더 독하게 시킵니다. 2학년 때는. 그래서 문제는 4단계, 5단계로 나갈 거고요. 교사용 문제, 그 다음에 5종 문제. 문학은 굉장히 작품 수록이 여기저기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싹 섭렵해서 풀잖아요. 그 다음에 수능 기출까지 풀고요. 당연히 풀어야 돼요. 이거는 필수예요. 2학년 때는. 이거를 수능하고 모평에 나왔던 형태를 변형해서 많이 내시거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당연히 풀 거고요. 그물짜기가 1학년 때 2번에 걸쳐서 했다라면 이 그물짜기는 좀 더 시간을 늘려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좀 정성을 들여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급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물짜기는 기존에 저희 숙제에 항상 나가요. 외부 작품에 대한 걸. 그거를 한번 모아갖고 파이널 2번에 걸쳐가지고 쫙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1학년 때보다는. 자, 비문학입니다. 제가 비문학 아이들 어떻게 지문까지 싹 다 외우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비문학도 핵심 정리 자료가 나가요. 빈칸을 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만드는 건데 요거는 선생님들이 교사용 자료에 들어오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눠주신 프린트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저희가 훨씬 이게 더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나갔는데 선생님이 정리본이라고 주시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교사용 자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더 추가를 제가 해가지고 빈칸을 뚫으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들어갈 것들을 빈칸 뚫어서 가요. 여기 보시면 문단에 대해서도 어떤 문단이냐 그 문단에 관련된 것도 싹 다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공부는 처음 해봤기 때문에 문학보다 훨씬 더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 100점의 비결을 알아요. 얘네 선배들이 어떻게 100점 맞았는지 알기 때문에. 자, 핵심 테스트 자료입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 OX 하잖아요. 얘도 OX 해요. 그런데 비문학은 단락별로 단락의 핵심 내용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 방식이 뭐냐, 가의 핵심 내용이 뭐냐, 표현기법 써봐 해가지고 이 지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문제로 만든 거예요. 밑줄을 쳐가. 이거는 시중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문제. 그 다음에 독서 문제는 시중 교과서, 시중에서 들어다니는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각 학교에서 독서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중 교과서 자료가 없고 기출문제도 거의 없어요. 제가 스스로 만든 자료예요. 이건 어디서도 볼 수 없는데 이걸 하나하나 문맥 하나하나 다 쓸 수 있다라면 그냥 100점이에요. 이겁니다. 지문 파헤치는 거. 지문에다가도 제가 빈칸을 뚫어버려요. 그럼 애들이 기가 막혀서 웃는데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지문에서도 핵심 단어, 그다음에 핵심 접속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빈칸 뚫어버려요. 집어넣어.
네, 앞뒤 문맥에 문맥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핵심 내용들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다 쓰게 하죠. 이거 한 번 하면 안 되고 몇 번을 돌려요. 테스트, 숙제, 그러면 그 막판에 파이널 때도 한 번 싹 쓰게 만들거든요. 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났어요? 내가 만들었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하는지 알아요. 그 방법들을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지문을 하나하나 다 뚫어가지고 다 쓰게 만드는 겁니다. 애들이 아주 혀를 내두르는데요. 공부 욕심 있는 아이들은 갈 때 몰래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3개만 더 주세요. 그래요. 왜요? 집에 가서 쓸 거예요. 걔는 외우려고. 그게 이제 등급 결정인데 그렇게 아이들이 자료가 좋은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저희 이제 수업 들어오면 단톡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단톡 안에서 저희가 학생하고 저하고 이제 소통을 할 거고요. 필요한 자료는 여기다 올릴 거고요. 직본 날도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저희가 이거 활용해서 갈 건데, 어머니들이 제한하시는 분들 계세요. 카톡 시간, 그러니까 핸드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또는 이제 핸드폰 쓰는 게 자유롭지 않다거나 투지여서 뭐 카톡이 안 된다거나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시험 기간에는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 저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애들은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의 무기가 돼요. 나는 엄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럼 여기에 못 들어오니까 주중에 올리는 테스트라든지 뭐 해야 되는 것들 그게 다 자기는 그냥 아주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예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자기는 편해요. 근데 저는 아주 답답해 죽겠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그냥 모여가지고 성적이기 때문에 믿고 시험 기간에는 아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년 동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이런 것들이 가는데 이 테스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테스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는 저희가 성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말고 이 완성도 과제에 대해서는 좀 아주 치열하게 잔소리를 해주시고 눈물 쏙 빠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내내 저와 같이 오면서는 아이들이 많이 자세가 나오고 자세가 나오면 성적이 나와요. 2학기부터 이제 성적이 달라지는데 2학년 때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한 2배 정도 어려워지는데 기존에 막 숙제를 하다 말다 이런 녀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제가 따로 불러서 또는 남겨서 막 이러는데 1학년 때는 그렇게 해서 커버가 됐겠지만 2학년 때부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수도 좀 늘어나면서 만약에 그 주에 나간 분량을 숙지를 안 하고 이걸 넘긴다 그러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분량이거든요. 2학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 완성도는 정확하게 봐주셔야 돼요. 그 과제가 그 주에는 완성이 돼서 들어왔을 때 OX 테스트로 제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보고 안 되면 남기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세요. 그래서 완성도가 100%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팍 정말 눈물 쏙 빠지게 혼내키셔야 돼요. 그걸 2-3번만 해주시면 2학년이잖아요. 자기네도 중요한 거 알거든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하고 부모님하고 그렇게만 딱 학기 초에 잡아주시면 2학년 때 굉장히 잘 갈 수 있어요. 이미 개념들 만들어 놨고 저와 어떻게 수업하는지 알고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나태해지지만 않으면 성적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어머니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학기 초에. 그다음에 시험 분석 당일날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수업 시간은 변경이 없어요. 요일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3월 8일날 개강이고 수요일 6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9시에 끝난다 보셨잖아요. 작년에 9시에 절대 끝나지 않고요. 기본 수업이 10시까지도 진행이 될 거예요. 기본 수업이. 저희 아이들은 진경쌤 수업은 4시간이지라고 생각하고 와요. 기본 수업이. 그러고 10시 이후에 남겨가지고 이제 뭐 테스트, 미통과자, 뭐 숙제 완결 안 된 사람들 싹 다 남겨가지고 그 뒷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어머니들 픽업하시려면 그냥 진경쌤 수업은 10시 이후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양재고는 학교 분위기가 좋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주 화기애애하고 정말 이렇게 학교가 굉장히 행복한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2학년 올라갈 때 아이들한테 첫 시간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학교가 이제 재밌어질 때다. 1학년 때도 재밌었지만 얘네는 모든 학생들 2학년 때가 고등학교의 그 정수를 맛보면서 아주 재밌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학교가 재밌어지면 성적은 하락이에요. 학교가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워요. 재수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말을 해요. 작작 즐겨라.
학교가 너무 즐거우면 그냥 한 번에 대학 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말을 하면서 이제 단속을 하고 제어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기 초니까 어머니들도 좀 학기 초에 이렇게 딱 3월 달에 자세가 나올 수 있게 어머니와 저와 같이 만들어 가시면 올 1년도 좀 탄탄하게 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